네, 안녕하십니까. 마포종점 TV 역사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 방송 장비도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목소리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소리를 듣다가 목소리가 너무 듣기 싫다, 거북하다 그러시면, 그때는 뒤로 돌아가셔도 저는 개의치 않겠습니다. 저는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대로 목소리가 나오는 대로 저는 방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양해를 구하고요. 제 목소리가 별로 듣고 싶지 않으시면 뒤를 돌아가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뭐라고 야단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젠가 정말 와닿는다 싶을 때 구독 눌러주셔도 됩니다. 저는 절대 구독과 좋아요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드릴 말씀은 스포츠와 관련된 역사 이야기인데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일부터 한국 시리즈가 이제 2019년 한국 시리즈가 열리는데, 원년도에 82년도에 우승했던 그 당시 오비베어스라고 불렀는데요. 지금의 두산 베어스의 전신이죠. 두산 베어스가 결국 또 한국 시리즈에 올라왔고, 그와 반면에 좀 이렇게 어쨌든 후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우리나라 프로야구 사상 최초로 모기업이 없는 대기업이 운영하지 않는 계열사로서 운영되지 않는 키움 히어로즈가 또 한국 시리즈에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늘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과거에 이제 나왔던 선동열이 최고냐, 최동원이 최고냐, 이를테면 군사적인 이야기로는 그런 특전사가 최고냐, 해병대가 최고냐, 논란처럼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근데 프로야구에서는 이제 과감히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게, 제일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서울 잠실 야구장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 티격태격 말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오늘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와닿으실 수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만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서울을 연고지로 하는 팀은 이제 사정상 LG 트윈스, 두산 베어스, 그 다음에 키움 히어로즈가 있는데, 키움 히어로즈는 8개 구단 체제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조금 엉성하게 탄생을 했는데, 이후에 서울로 옮겨오게 됐어요. 그리고 KBO에서 승인을 한 상태인데, 그러면 이제 진짜 백이 서울의 주인이 누구냐 했을 때 이제 두산하고 LG하고 두산을 살펴봐야 되는데, 꾸준하게 한국 시리즈에서 원년부터 성적을 냈기 때문에라도 두산 베어스가 서울 잠실의 주인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여론조사를 해봐도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뿌리는 MBC 청룡에 있고, 그 MBC 청룡을 89년 11월 달에 정확하게 인수해서 MBC 청룡의 후발 구단, 승계받은 구단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LG 트윈스가 실제로는 서울의 주인이다라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981년도 5월 달에 당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소위 말하는 3S 정책이라고 얘기하죠. 섹스, 스크린, 스포츠 이런 거를 해보자. 국민들의 화제가 좀 건실해질 수 있도록 문화 융성을 해보자 하다가 프로 스포츠를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1981년도 10월 달에 이제 프로야구 창립준비위원회가 꾸려지면서 즉석에서 야구 전문가였고 대한야구협회 임원이었던 이호헌 씨, 그리고 이용일 씨, 언론인이었던 김창홍 씨가 모여가지고 18쪽짜리 프로야구 창설 계획서를 냈어요. 그래, 창설 계획서의 내용이 뭐였냐고 하면 6개 구단으로 가면서 지역 연고제를 하겠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지역 연고제를 한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그 지역 감정에 비춰봤을 때 좀 문제가 있다 싶어 가지고 당시 프로야구 추진을 책임지고 있었던 청와대 이상주 수석이라고 교육문화 담당하고 있던 분이 좀 난색을 표시했고, 수석 비서관 내에서도 지역 연구제는 솔직히 좀 어렵다, 시행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용일 씨가 이제 지역 연구제를 해야 프로야구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강력하게 밀어붙여가지고 지역 연구제를 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18쪽짜리 그 문서에 보면은 프로야구를 그 할 만한 팀 중, 그룹 중에서는 단연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롯데였어요. 롯데그룹. 왜냐하면 일본 롯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1967년도에 한국에 진출한 바 있는 롯데그룹은 일본 롯데그룹 계열사 중에 롯데 오리온즈라는 프로야구단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롯데그룹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는데, 롯데그룹에서도 신교코 회장이나 그 신준호 사장, 배다른 형제죠, 두 분이 프로야구를 마다할 이유가 없으니까 하겠다. 그래 하겠다고 하니까는 이제 그러면 당연히 제일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을 연고지로 주자,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처음 계획으로는. 그런데 이제 그 이호원 씨나 이용일 씨가 몰랐던 것이, MBC 문화방송이 이진희 사장의 주도로 할렐루야 같은 축구단, 프로축구단, 독립 프로축구단, 프로야구단 하나 만들겠다라고 계획을 짠 것을 그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 이제 이상주 수석이 그 보고를 이제 받고 난 다음에, 아 그러면 방송사가 있는 MBC가 프로야구단을 만든다고 하니 그럼 서울을 MBC로 주겠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창립위원회에서 설정해 놓았던 롯데그룹의 경우에는 내부 조율 끝에 야구의 도시, 야구의 역사가 살아있는 부산으로 가겠다고 한 겁니다. 신교코 회장의 고향도 울주군이다 보니까네, 겸사겸사. 그리고 배다른 동생이었던 신준호 사장도 부산의 야구 명문 경남고등학교 출신이고, 그렇게 거중조정이 되는데 이때 프로야구를 한다는 얘기가 조금씩 그 경제계 쪽으로 돌고 있을 때 두산그룹의 박용곤 회장이 프로야구의 매력을 잘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러면 우리도 야구를 좀 프로야구를 했으면 싶다, 청와대에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청와대에 가까웠던 그 계열사 그 두산기계의 사장이었던 김현식 사장을 청와대에 보내가지고 이상주 수석한테 프로야구 한 개 구단을 우리가 맡을 테니 좀 이렇게 자리 확보를 부탁한다. 그래 이상주 수석이 흔쾌히 승낙을 했는데, 이때 연고지를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네, 박용곤 회장이 뭐라고 하느냐, 박용민 사장이라든지 그 박승직 그 창업주의 후손들하고 이제 집안 회의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충청도의 안면도에 이제 목장이 자기들이 있기는 한데 충청도에 기반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때 충청도의 기반을 야구단으로 잡아가지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보자. 그래서 자기들이 충청도로 달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야구장은 대전의 한밭 야구장을 보수해서 쓰겠다. 그런데 이게 좀 어그러졌어요. 이상주 수석과 그 이용일, 이호원 씨가 머리를 맞댈 때 전국적으로 6개 구단의 윤곽이 제대로 안 잡히다 보니까네 좀 어설펐어요. 근데 이상주 수석이 그냥 약간 실수를 한 것이, 인천, 경기, 강원 지역을 맡을 팀이 보이질 않자 일단 채운다고 채운 것이 충청도로 스스로 선택했던 두산그룹한테 당신들이 인천을 좀 맡아달라. 이렇게 되자 할 말은 하는 사람이었던 박용곤 회장이, 아니 우리 두산그룹이 그룹의 역사도 이 대한민국 경제계에서 가장 긴데 우리 그룹을 뭘로 보느냐, 우리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데냐, 너무한 거 아니냐, 좀 기분 나쁘다.
그래가지고 이상주 수석이 달랜다고 달랜 게 어떻게 되느냐? 충청도는 너무 그 인프라가 없으니까 좋다. 그러면 이제 그 두산그룹이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충청도를 연고로 하고 한밭야구장에서 84년까지 3시즌만 띄워주면 서울로 85년부터 연고지를 이전시켜 주겠다. 그리고 서울에는 인적 자원이 많으니까 이제 그 MBC 정령이 2명을 드래프트 할 때 두산은 1명씩 2대1로 드래프트를 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박용곤 회장이 그제서야 이제 만족감을 표시를 했는데 이제는 이진희 회장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울 연구지인데 왜 두산그룹이 올라오려고 하느냐. 근데 뭐 청와대에 그 입김이 있으니까 그때 권위주의 시대에는 청와대의 말 한마디가 법이던 시절 아닙니까? 정경유착하던 시절이고. 그래서 마지못해서 이진희 회장이 내세운 조건이 뭐였냐면 서울에 올라와도 잠실은 못 내주니까 두산 너거는 동대문 야구장을 홈구장으로 써라.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85년 시즌에 두산그룹이 오비베어스라는 이름으로 야구단을 3년 동안 한반 야구장에서 야구를 하다가 서울에 올라왔을 때는 그 MBC 정령의 요구대로 동대문 야구장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다가 동대문 야구장이 아마야구 경기 전용구장으로 굳어지게 되니까 두산그룹의 오비베어스 구단이 슬그머니 86 시즌부터 잠실 야구장을 따라 들어간 겁니다. 그러나 영원히 주인 행세는 MBC 정령이 했고 그래서 우리나라 KBO 야구 역사를 보더라도 MBC 정령이 처음에 서울의 주인이었다. 최초의 주인이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고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89년 11월 달에 이제 MBC 정령을 이어받은 인수한 럭키금성그룹 뒤에 인수하고 LG라는 그 영문 그 그룹명으로 바뀌었는데 거기서 이제 LG 트윈스로 팀을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게 될 때 그걸 모든 걸 넘겨받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서울의 원조주인은 지금 그 MBC 정령을 인수한 LG 트윈스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다만 KBO에서 지금도 이제 그 LG 트윈스 그리고 그 두산 베어스, 키움 히어로즈 세 구단의 공동 그런 그 서울 연고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똑같이 균등해서 드래프트를 합니다. 불이익 같은 건 전혀 없어요. 거기에다가 앞으로 잠실구장이 노후화되는 거에 대해 가지고 대체구장이 나타난다면 또 서울의 그런 그 연고지 판도가 어떻게 될런지 그건 또 지켜봐야 되겠죠. 다만 제가 볼 때는 새로운 구장을 만들 때 소위 말해서 LG 트윈스나 두산 베어스 구단이 얼마나 건설비를 보조를 서울시에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야구장의 운영 주체가 좀 달라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지방구장의 경우에 대구에 새로 조성된 그 스타디움은 삼성 라이온즈가 그 건설비의 상당 부분을 조달했기 때문에라도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로 불리고 있고 그 다음에 광주 무등 경기장을 대체한 대전 광주 경기장의 경우에는 기아 타이거즈에서 이제 900억 정도의 예산을 건설비를 들여가지고 경기장을 짓다 보니까 구단 경기장 네이밍이 이제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로 이렇게 이름 지어졌고 마산구장도 NC 다이노스에서 상당하게 건설 자금을 충당했기 때문에 NC 다이노스 구단명이 들어갔던 것처럼 지금 현재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원조 주인은 LG 트윈스가 서울의 주인이지만 앞으로 새로운 야구장이 지어지고 그 구장을 지을 때 금전적인 기여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키움 히어로즈도 예산을 많이 투여해서 경기장을 짓는데 이제 일조를 하게 된다면 또 모릅니다. 고척을 버릴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고척이 돔구장치고는 최대 2만 명 수용하기도 힘든 좀 적은 구장이고 교통의 불편함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그 원조 서울의 주인은 LG 트윈스지만 지금은 두산 베어스 키움 히어로즈가 동등하게 영구권을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과 앞으로 경기장이 지어지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사실에 대해 가지고는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프로야구를 좋아하시는 야구 팬들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원조 서울의 주인이 누군지에 대해 가지고 더 이상 그 댓글창에서 싸우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평화롭게 야구를 지켜봤으면 하는 그런 그 바람이 있네요. 이 각자 응원하는 팀은 다르겠지만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오늘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